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박수. 자, 1% 기득권층을 제외한 우리 99%를 위한 편파방송이죠. 예, 답을 좀 하세요. 이렇게 누나가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방송이라고요? 네, 99%를 위한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명품 출연진들입니다. 우리는 그쵸.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이런 분들하고 내가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다니. 아, 이런 어려운 분들하고 좀 빠지죠. 약간 우리는. 아니야. 각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아, 저는 우석훈이라고 하고요. 경제학으로 먹고는 사는데 경제학으로 웃기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이게 학부 수업에 경제학으로 웃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해줘서 나 아주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 인사 너무 재미없다. 아, 뭐 우석훈입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나온 대학 이름이 좋잖아. 그런 거 빡빡 얘기해주면서 이게 뭐 방송이 아니고. 학교 얘기 안 한다고 사람들하고 나 약속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느 대학 나왔어요? 우석 나왔어요. 파리 10대학을 나왔는데요. 아, 파리 10대학. 처음에 거기. 그 발음 잘 조심해야 되겠네. 붙었다고 10대학이. 그럴 때. 아니 그렇게 돼. 이게 뭐 이상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고 입학했다 그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그럼 파리 1대학도 있냐.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재수해라. 아 진짜 파리 1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에요? 1부터 10까지 있어? 경제학은 1대학, 10대학이 좌파, 그러니까 1대학이 우파인데요. 우리 어머니 그건 모르고요. 10등 하지 말고 1등 해라. 1대학 가서 재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우리 이렇습니다. 파리 10대학 나온 우리 우석훈 박사. 그리고 옆에서 웃고 있는 저분은? 선대인이고요. 네. 저는 말만 하면 다 아는 하버드에서 어떻게 다 안다고. 2년간 정식 학위 과정을 밟고 돌아온 선대인이고요. 예. 지금은 새금명당 당수, 대표, 대장, 두목, 당주로 있습니다. 당수가 아니라 당주. 그다음에 하버드대 하면은 그 신정아 씨 생각나는데. 신정아도 있고요. 예일인가요? 예일이죠. 예일. 하버드 아닌가?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안영환 씨가 안영환 의원이 그 박원순 시장 후보한테 학력을 이제 허위 학력을 위조했다고 이제 까발렸죠. 그 양반이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나왔는데 자기는 1년짜리 프로그램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펠로우라고 그러는데 그걸 연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사실은 학력 허위 기재로 처벌을 받았죠. 벌써 그 양반이 넘어간다. 우리 선대인 씨는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랬더니 남은 하버드대 나온 얘기를 왜 하고 있고 이렇게 나 안 돼. 만연체로 쭉 닐리리야 닐리리야. 이게 우리 벌써 2번 했는데 이게 잘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긴급 영양제로 지금 여기 함께 투입이 돼서 누나가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방송 언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잘해야 나가는 거야. 제가 오늘은 타임 딱 재서요. 2분 되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시사돼지 김용민 씨.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사들 돼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사도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 내가 MBC 잘리기 전에 거기 자주 나오던 게스트니까 세 분이 다 그러네. 김미화의 많이 갔었죠.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고정 게스트였습니다. 그래요. 명절 때마다 게스트 부르기 어려울 때마다 제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 그때마다 김용민 씨가 쉬고 있었어. 신년 이럴 때 갔군요. 제일 한가한. 세 사람? 좀 텀이 길어서 그랬지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나왔습니다. 무슨 명절 특집 이럴 때 많이 갔었거든요. 아니 우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리고 박경철 원장님하고 설날 특집 한번 갔었잖아. 새해 특집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좀 시간이 많더라고. 우린 그쪽을 공략해요. 네. 제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게. 근데 끼어들기를 했는데 내 차가 직진하다가 부딪힌 거면 끼어든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내리더니 나보고 잘못했대.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깜빡이도 안 켜셨는데 그랬더니 깜빡이?
신키면 되잖아. 교통사고 난 후에 깜빡이를 말이 돼? 아, 이거 싫어해요? 누군데? 아, 모르는 분인데, 사고 났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측 깜빡이를 켜놓고 좌측으로 지금 가려는 그런 그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잖아요. 또 가고 있는. 사건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없던 걸로 하면 되잖아. 명의 차용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은 다 보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나는 꼽살이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하겠다 해놓고 지금 방송 못 나간 지가 지금. 한 달 되죠. 그래서. 오늘 3차 시도예요. 아, 나는 꼽살이다. 왜 시작했는지 기억도 안 나, 이제. 예. 내 소개를 안 했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누군지 모를 거예요. 자, 저는 여왕, 비 누나, 김미화입니다. 박수! 박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왕, 비 누나. 예쁘다는 뜻? 아름다우시다는. 네. 인정하고. 난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비가 뭐야? rain. 비, 저기, 벌. 여왕. 여왕 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 누나를 여왕벌로 모시란 말이에요. 우린 일벌인가, 그럼? 일 못하면 일벌 쫓겨나요. 꿀 죽는다고. 아니, 일벌이 오래 못 살잖아. 니들 일벌 맞아. 메롱. 누나가 편집 때 요런 장난할지 몰랐지. 일벌처럼 성실히 웃기란 말이야. 웃겨라. 레드썬. 어차피 나는 꼽살이다나 나는 꼼수다나 사회가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들이잖아요. 네. 이것은 변두리 방송이잖아. 하여튼 우리한테는 구세주야. 근데 뭐 아까 얘기 도중에 우리 우석훈 박사도 저요. 주류 언론에서 안 써주고 있잖아 지금. 뭐 사람들이 그 주류 언론만 보시는 분은 우석훈 박사가 요절한 줄 알고 있어요. 그 대신에 요즘 저 NHK나 그 일본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데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저 책이 일본어로도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장사를 여기서 팔든지 저기서 팔든지 저는 친일판에 치. 아무 데나 팔리세요. 손대인 선수는? 저는 저도 좀 아프죠. 사실, 원래는 한 2008년쯤에는 방송 3사가 다 찾더라고요, 저를. 저도 꽤 잘 나갔어요, 나름대로. 누님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다 봤어요, 그때. 근데. 거기서 통성명했던 거 아니야, 누리? 네, 그때 처음 맞아. 뵀죠.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KBS가 안 찾더니, SBS가 안 찾더니, MBC가 안 찾더라고요. 누님 프로그램도 이제 점점 안 찾고. 저 2주 전에 SBS 나갔습니다. 배신자. 제가 퉁한 거라니까, 진짜. 내가 아저씨 것도 많이 퉁했다니까, 그때. 아니, 하여튼,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나갈 시간이 이제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데, 제가 안 나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계속 이런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체계적으로 배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꼼수다에 이제 묻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아야 한다. 가야 되는데 나는 인생들. 꼼수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여기도 또 찌질해요. 정치를 할 수 없는 언론사 총수 김어준. 네. 정체는 알 수 있죠. 등록도 안 돼 있을 거야. 등록도 안 돼 있을 것 등록도 안 돼 같아. 있고. 조사해봐야 돼. 아니 수납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기도청에 등록이 됐을 텐데. 등록됐고 이름만 떨렁 있어요 지금. 예, 김총수는 인터넷 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신문인데 아직도 뭐 등록도 안 돼 있을 거예요. 환경운동연합도 등록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임의단체? 네, 거기도 임의단체고. 어찌됐건 이 면면을 보면은 정봉주 의원 지금 무슨 힘 있어? 그러니까. 끈 떨어진 전직 네. 정치인 아니에요. 이분 뭐 여권도 뺏겼다며. 예, 여권이 안 나와. 왜 안 돌아오는지. 괘씸죄라는 해석밖에는 뭐. 근데 괘씸한 정도로도 아니고 예. 진짜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나는 이거 CBS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부로 내 이
나는 꼽살이다 이거 하고 나서 이거 위험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오늘 이 방송 안 나가지 괜찮아요. 몇 주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 예, 되겠습니다. 오늘 나갈 것 길어보는 같아요. 수밖에 없어. 예. 소송 건수가 국내 최고인 주진우 기자이죠. 예. 소송 건수, 소송 액수로 그 가치를 환산한다면은 자기가 국내 톱 기자다 이렇게 자부하는 우리 주진우 기자. 참 별별 랭킹이 다 있다 진짜. 또 나는 꼼수다도 따지고 보면 변방이고. 네. 뭐 거기다 우리가 또 기댈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린 명품들이잖아요. 파리 10대학, 하버드. 그러니까. 뭐가 빠져 우리가? 아니 왜 우리가 꼽살이 일단 얼굴이 빠지고 그다음에 못 웃기는 이게 지금 체질이 있어요. 얼굴 빠지긴 제가 예전에 할 말 없다. 화장품 모델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아니 저희가 빠진다고요. 두 분이. 예. 그러니까 왜 지금 빠져? 얼굴 대시고 다른 분을 모셔온 거죠. 제가 그래도 우 박사님보다 조금 얼굴 되지 않아요? 그거 어차피 먹고 사는 건 안 돼, 그걸. 당신도 얼굴 뜯어먹고는 입에 못 먹고 살아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 FTA 협상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라는 이 쓴 약을 먹지 않으면 북한이나 쿠바처럼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개방 개혁을 안 하면요, 이 경쟁력과 중요한 것은 이 경쟁력과 경제 규모를 유지를 못합니다. 오늘 한미 양국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윈윈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여 이렇게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미 FTA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시작된 국가적 아젠다로서 오늘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분야에서는 국제 관행과 FTA 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가 한미 FTA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보고드리는 결과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사실 한미 FTA 얘기하려고 원래 모이자고 한 건데 이게 시작된 게 김현정이라는 WTO에 있던 어떤 변호사를 모셔오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양반이 FTA 끝나고 나서 한국을 대표하는 UN 대사가 된 거예요. 진짜 그건 이제 인권과 공익과 그런 일을 저 같으면은 그러면 영광스럽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원로로서 어떻게 살아볼까 생각을 할 텐데 그리고 삼성전자의 법무팀장이 돼서 삼성전자 사장으로 간 거거든요.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UN 대표랑 삼성 사장이랑 저는 UN 대표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 대사까지 한 사람이 나는 그거는 진짜 이해 못하더라. 그걸 때려치고 삼성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그 뒤에를 멋진 직업을 그렇게 전직이 있었는데 그렇게 또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꼽사리의 실체라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있는 사람 옆에 또 꼽사리가 있고 거기도 또 엉켜붙는 사람이 있고. 근데 원래 원적지 찾아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원래 원적지는 그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미 FTA 추진할 때부터 그냥 이 재벌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양반이거든요. 그 다만 이제 소속이 대한민국 정부로 돼 있었을 뿐이고 이제 자기 색깔 찾아서 이제 자기 직장 간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 지하 어느 방에 앉아서 웃고 있지만 이게 대표 언론들이 말이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비판할 거는 좀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비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살살만 해도 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골방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경제 얘기를 좀 더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사실은 내가 두 분 우리 그 주류 방송에 있을 때 모셨을 때
경제 자기들끼리 아는 용어 있지.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 어쩌구니 무슨.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누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알았습니다. 또 방송 못 나가. 그런 식이면은. 그러니까 누나 전문 방송까지는 못하고 누나 설명 방송까지는 한번. 누나 해설 방송. 누나 해설 방송. 그렇지. 탁탁 집어서. 알았어. 예, 그 한미 FTA가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고 많은 분들의 화두예요. 화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미 FTA? 일단 현재 상황. 서 있는 상황이고요. 서 있어?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하려고 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조약을 날치기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안을 날치기 한 적은 있지만 외국과의 조약을 날치기 한 적은 일본에 우리나라 팔 때 그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니까 11월 29일, 30일에 첫 번째 날치기 시도를 했었거든요. 10월 29, 30일. 예. 그 이후로 지금 한 열흘 정도 맞고 있는 거고요. 하여간 건국 이후로 한 번도 없은 날치기를 할 거냐 아님 거냐 딱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아, 그런 상태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한미 FTA의 뭐 독소 조항이 어떻다, 뭐 또 이거는 뭐 날조된 말이다, 뭐 여러 가지 막 사람들 혼란스럽잖아. 두 분이 정말 좋은 대학, 파리식 대학, 하버드 이런 데 나온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란 말이야. 우리나라 경제가 상황이 지금 어떤 때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해야 되고 또 뭐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고 경제 상황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누나가 알아듣기 쉽게. 왜 이 한미 FTA를 하려고 하는 건지 뭐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된다. 관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건 뭐 우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뭐 이 개방을 계속해서 이제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 수출할 때 관세를 떼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FTA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세를 낮춰서 수출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는 내수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내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일반 민간에서 이제 소비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비중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미국이 개방 안 돼 있는 나라냐? 개방돼 있죠. 유럽 뭐 일본 다 일정하게 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만 내수 비중이 한 60%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어떤 이야기냐 하면 50%라는 건 사실 우리가 내수가 이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수출에 너무 막 치중했고 너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몰아줬으니까 이제는 좀 내수를 강화해야 될 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놓고선 한쪽에서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재래식 시장도 키우고 지역 경제도 키우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가서 잘하고 얘네들은 죽이자. 아니 우리 김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수출로 계속 먹고 살아왔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살게 됐냐고. 아니잖아요. 특히나 2008년 이후로 우리가 이제 이 환율을 높여주면요. 이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을 더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 싸지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대신에 이제 물가는 올라가니까 기름값 비싸지고 다 그렇죠. 쌀값 비싸지고 다 비싸지는 거죠. 물가는 올라가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여튼 뭐 다 국민들 호주머니에 성금 걷어갖고 수출 대기업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 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기업 밀어줬다. 그렇죠. 근데 지난해 6.2% 뭐 경제 성장했다고 하는데 일반 그러니까 가정들의 소득은 사실 안 늘었거든요. 하나도. 소득은 안 늘고 부채가 늘었죠. 부채가 늘고 또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물가 부담 늘어나고 이런 경제를 원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선대인 좋았어. 좋았나요? 지금 처음으로 깔끔하게. 이거 저축률 갖고 얘기해 보면은 거기에 우리 우석훈 씨. 한국이란 나라는
저축률이 70년대, 80년대 20%에서 세계 1위였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축 우리 한 푼 두 푼. 예. 또 누님이 무슨 상 받지 않았어요? 아, 우리 예전에 예. 저축상. 저축상. 그래서 세금 잘 내가지고 또 그 납세상도 받으셨던 거 아니, 같은데. 납세상은 안 받았어요. 아, 또 세금 탈도하셨구만. 왜 이래? 막 갖다 댔다. 그래서 그 아무나 힘으로 깔라고 그러는 나쁜 버릇이야. 네. 저축의 힘으로 우리가 온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98년도가 IMF 경제 위기 때였잖아요. 네. 엄청 우리 힘들었는데 그때도 18%인가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세계 저축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저축한 나라죠. 근데 이게 2003년, 4년부터 저축이 줄어서요. 지금은 마이너스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빼면은 순 저축률은 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국민들은 마이너스 금리에 마이너스 저축이니까 매년 우리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 거꾸로 그때 1%는. 삼성 현대는 매년 부자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건 당연히 저축률이나 물가율이나 이런 걸 보면 설명이 딱 되죠. 평균적으로 우리는 다 빚을 매년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대기업들이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줬다 그런 말. 고환율 정책을 그렇게 썼던 80년대까지는 수출하면서 우리는 저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먹고 살았다는 얘기 맞죠. 네. 지금 수출을 하는데 저축이 마이너스니까 수출은 늘지만 우리는 먹고 못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경제 성장을 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해 6.2% 성장이면 OECD 국가들 가운데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반 OECD 국가가 어디야? 서른 몇 개국 정도 되고 멕시코도 OECD 국가예요. 그 이제 좀 선진국 클럽에 가깝죠. 하여튼 뭐 그런 나라들 한국 껴서 좀 그렇게 안 봐요 외국에서도. 근데 하긴 뭐 한국은 왜 OECD 국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YS가 가져갔으니까 OECD 국가죠. 아니 하여튼 그만큼 이제 성장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가게가 전혀 잘 살게 됐다라고 안 느끼고 오히려 물가 부담만. 그 얘기 알았으니까 저거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몇 프로 성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델링을 돌린 건데요. 그 모델링 그대로 하면은 호주 모델 갖고 한 건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미 FTA가 한미 FTA 원래는 수출이고 뭐가 아무 효과가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또 그거랑 일치해요. 거기다가 외부 효과 비슷하게 한국이 똑똑해진다는 효과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똑똑해지니까 혁신율이 생긴다고 그걸 6%인가 확 올렸거든요. 사실은 개뻥이죠. 개뻥 좋아. 개뻥인데 그런 게 있다고 쳐서 억지로 만든 게 지금 수출 고용 등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아무 효과도 안 벌어지고 근데 진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근본적으로는 개뻥이라 이거죠. 아니 사실은 뭐 저기 G20 그 회의 하면은 뭐 450조인가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 말이 청사초랑을 밝히면서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각 국민마다 몇 천만 원씩 입금이 가능한 그런. 아니 그때 우리 삼성동에 막 근처도 못 갔었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 상인들이 손해 보는 돈은 꽤 돼요. 이러면 돼요. 한미 FTA 하지 말고 G20 회의를 한 번 더 하자고요. 그거 한 번 더 하면은 45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잖아. 한미 FTA 지금 6% 성장한다는데 그거 해봐야 한 6, 70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20 한 번 유치하면은 그거 한미 FTA 한 7, 8번 개최하는 효과가. 아니 근데 G20은 뭐 계속 유치해도 괜찮은 그러니까 건가? 그거 뭐 행사비 사실 뭐 달러 돈을 낸다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신청하면 어떤 그 올림픽 개최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하겠다는 사람들은 해. 아니 근데 G20 아니 자기가 뭐 가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아니 실제로 그래요.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모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개모임의 개주가 좋았어.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랬어? 원래 잘해. 하여간 개주가 개주가 그냥 돌아가면서 자기가 유사해서 한번 저 개모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뭐 G20은 개모임보다 더 나쁜 게 유치한 국가가 유치하면서 의장국이 되니까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혐오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의장이 되면 난 우리가 뭘 좀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약간 혐오시설 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한국도 오고 그런 거죠. 아, 그리고 혐오시설이라면 풀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 그거를 갖다 놓으면은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다가 약속을. 그러니까 혐오시설을 유치하면은 거기다가 뭐 그 지역에다가 뭐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장이나 혹은 유치 국가가 되면은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뭔가를 뭐 손해를 보겠다 양보를 해야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장이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이상한 대통령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우리가 했죠. 근데 프랑스에서 하잖아요. 프랑스 사르코지도 조금 약간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혐오시설 유치해서 광고할 때 한번 쓰는 거죠. 사르코지 잘생겼어. 부인이 아니 혹시 베를루스코니는 유치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거의 지금 망한 거 아니에요? 베를루스코니가 아주 엽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보고 뭐라고? 어유 선텐 잘했구만. 맞아요. 기억나.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또 뭐야 지진 피해 때문에 구호소에 있는 분들한테 그 캠핑 나온 걸로 생각하라고. 아니 그 사람들한테 약 올리는 총기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얘기 나서 그런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FTA 한국 한다 그러니까 이제 협정문 분석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서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적이 망하니까. 아니야. 내가 일본 아침 프로그램에서 일본 기자들하고 일본 뭐 정치 또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한국이 FTA를 한 것이 많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기 일본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NHK 보신 거죠? NHK. 그건 일본 사람들 NHK 안 봐요. 거기도 인터넷 보고 이렇게 동영상 보고 유튜브 봐서 진짜 이게 왜 NHK에서는 왜 그렇게 했지 그러면? KBS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공영방송이니까 KBS보다 더 심하죠. 어때요? 아니 요즘은 KBS 더 해. 아니 지금의 그렇지. 지금의 KBS는 사실 대적할 자가 없죠. 난 그래서 일본이 참 고맙다.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를 걱정을 해주고 그 방송에서 이렇게 아침 프로에 막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렇게 걱정하나 그랬더니. 아니 근데 우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하나 좀 덧붙여야 되는데 뭐냐면 뭐 CGE 모델이라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하여튼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하여튼 그런 모델 컴퓨터에 뭐 해주면 숫자 내는 그런 게 엑셀 같은 게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마. 아니 근데 이게 쉬워. 뭐냐면 CGE 모델 가지고 지금 하여튼 정부에서는 한 6% 경제 성장 효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FTA 하면은 이게 왜 엉터리냐면 국내에서 이거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모델 돌려본 적이 없어. 아니 했는데 늘 엉터리야.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지금 뭐 원래 경제 효과가 이 모델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했어. 이거 가지고 한 13조 정도 경제 효과 막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진했단 말이에요. 부산 아시안 게임이요? 인천 아시안 게임. 인천 아시안 게임. 지금 하기도 전에 완전 저 비폭탄에 앉아갖고 사람들 저 반납하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자고. 엉터리예요. 지금. 언제지? 인천 아시안 2012년인가? 2014년. 14년도에. 근데 저거 보나마나 하기도 전에 저거 적자 투성이거든. 그거를 유치한 사람이 안상수 전 시장. 안상수 전 대표가 아니라 동명이인의 안상수 시장이었는데 안상수 시장. 보험병 말고. 너무 웃긴 사건이 있었는데 6.2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후보가 졌잖아요. 그 송영길 시장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임하는 또 취임하는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안상수 시장이 활짝 웃으면서 이제 인천시에 젊은 시장이 와서 인천이 환영이 생길 거라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송영길 시장은 이 인천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얼굴이 완전히 똥치고 표정이고. 아니 근데 지금 완전 좆됐다. 지금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인천보다 서울이 빚이 더 많아요. 22조인가? 25조. 25조. 어떻게? 25조. 그러니까 서울시 빚이 4대강 한 번 할 수 있는 빚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답답한 거는 이렇게 매번 확인도 할 수 없는 어떤 모델을 가지고 그걸 돌려서 그거를 대입을 해서 이런 것은 이만큼 경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원래는 이제 시민들도 참가하고요.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혹은 이런 데서 같이 해서 검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똑같은 모델을
여러 사람이 보면서 같이 하는 거 혹시 장난칠까봐. 그 다음에 다른 모델로 각자 해서 체크해보는 게 있거든요. 안 하거든요. 하면은 0 혹은 마이너스 나올 거니까 그때 딱 한 번 하고선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통계 쪽을 조금 알고 있어요. 통계는 뭐냐면은 원하는 사람에 맞춰서 그 통계가 딱 나올 수 있는. 많이 보죠. 이명박 기질 지금 꽤 높게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해느냐에 따라서. 예. 방식만 좀 원하는 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넣고 어떤 항목을 빼고 어떤 질문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설문은 여러 번 하니까 그럴듯하게 속이거든요. 근데 FTA 계산할 때는 너무 티가 나게 한 거예요. 딱 한 번 하니까. 그리고 협정 체결한 2006년이었죠, 그때가. 네. 그때 당시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는 협정문 원본 같은 것들을 좀 읽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 읽게 하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의원이 와라. 그리고 컴퓨터 화면으로만 봐라. 프린트 절대 안 된다. 메모 안 된다. 그래 기억나요. 그것도 무조건 영어로 다 돼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래서 김현정 씨가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김현정 사장이에요. 김 사장. 네. 김 팀장이잖아. 김 팀장. 네. 뭐 하여튼 김 팀장이 추진을 할 때 이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뭐 책 제목은 이야기 안 할게요. 책 장사 되면 안 되니까. 책 좀 사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걸 읽어보면 미국의 예를 들어서 의회 지도자들은 수차례 만나서 뭐 이렇게 설득도 하고 뭐 협의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만났다는 문장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뭐 비방이니 뭐 근거 없는 뭐 괴담이니 논쟁, 논란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나는 근데 김현종 씨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이 FTA를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첫 장면이 자기는 이제 제네바에 있는데 WTO 본부에 전화 오는 게 첫 장면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니, 쫄따구한테. 쫄따구가 이제 전화를 해서 당선자한테. 성이 쫄시고, 기름이 따고. 쫄 선생한테 왔군요. 쫄 선생한테. 당선자한테 이제 국제무역을 보고를 해라. 전화를 받는 게 첫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좀 참으면서 봤는데, 아니, 그러면 참아야 돼. 인수위에서 김현종한테 전화를 하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받은 거는 첫 장면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FTA를 하기로 하고 김현정을 데리고 와서 걔한테 하자라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나는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수위 때 이제 노무현 측근들이 FTA를 좀 하자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소개한 거는 저는 민변에서 소개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첫 장면을 보니까 자기가 왜 거기 갔는지 누가 추천한 건지 안 쓴 건지 모르는 건지 하여간 이미 김현정 전화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위키리크스라는 그 매체가 참 고마운 게 어싼지 싼지 내 친구잖아요. 성이 어시고 어싼지. 왜냐하면 거기는 어싼지 외에는 누가 거기서 함께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리고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익명 조금씩 돈을 줘서 그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비밀을 막 폭로를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되게 막 그때 내 친구 싼지를 무슨 성 추행? 뭐 이런 추문이 있었다고 추문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서야 이제 원문 같은 게 이제 살짝 나오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막 다시 번역해서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짚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뭐 구체적인 협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김현정 씨가 했던 정언을 들어보면 사장이랄까요. 김 팀장. 김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뭐 자기가 이제 구상한 대로 쭉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 들어가면 별로 반론도 없이 그냥 쭉 갔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리고
의회한테 설명하는 과정도 없지. 뭐 시민단체들 댕댕거린다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가서 이게 이 협정 타결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타결된 게 1년 2개월 걸렸거든요. 그럼 참여정부에서 잘못한 거구만. 많은 부분 그러니까 사실 그 그렇죠. 구절이 처음에 딱 하게 결정됐을 때 그 책 전체에 노무현 대통령 얘기가 인용된 것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서 결정한 일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없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멕시코에서 내가 이 건을 혼자 결정하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하자는 거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김 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아니 근데 이제 고인이니까. 그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거대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이 시장하고 개방하느냐 마느냐 이 협상을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국회라든지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반의 여론들을 좀 수렴하고 전문가들 간에도 충분히 정보를 공개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들한테도 제대로 안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적극 지지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아마 내용은 모를걸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그 PDF 파일 보는데 검색 기능을 막아놨더라고요. 검색 기능을? 아니 그러니까 다 그냥 찾아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를 딱 입력했을 때 그 키워드가 있는 페이지로 찾아가주는 그런 기능 자체가 아니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제약되어 있는 PDF 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건 좋은데 고생 좀 하시라. 그런 식으로 하죠. 그것도 영어로 된. 영어 거는 안 그래요. 영어 거는 다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것만 이렇게 뭐 막 막아놨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많이 해요. 우리말로 된 건데. 네. 통계도 뭐 이거 좀 여담이지만 이제 막 데이터 찾아갖고 이렇게 막 뭘 좀 분석을 해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데이터를 가공하기 어렵게 막 만들어놔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근데 잠깐만. 그러니까, 기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잘린다 이제 오늘도. 몰라. 하여튼 너무 만연체야. 아니 근데 한미 FTA 그 협상 기간이 1년 2개월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그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이 북유럽이래. 북아메리카. 나프타. 예, 나프타라고 그러는데 북아메리카 자유협정 뭐 이런 걸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체결했잖아요. 그게 그럼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3국이 하는 건데 이거는 호주는 나중에 들어갔고요. 협정 타결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는 뚝딱 한 1년 2개월 만에 뚝딱 해치워 버린 거예요. 우리 너무 빨리 그러니까 그 습성이 몸에 배가지고 이건 그럴 일이 아닌데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협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충분히 뭐 여론 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간의 의견 교환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일어난 상태에서 아니 그냥 한나라당 사람들끼리도 서로 안 했어요. 지네끼리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관료 독재야. 그게 아니고 나는 참 그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밑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안에 청와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를 한 거예요 그럼?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뭐 그분들 중에 이제 상당수 분들이 지금 뭐 반성도 안 하고 입장이 싹 달라져 버리니까 저쪽에서도 이제 막 니네들이 시작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끝맺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답답한 건데 이 한미 FTA의 그런 어떤 뭐 이 뭐 경제적인 파장 또 사회적인 어떤 뭐 파장 이런 것들을 제대로 생각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들은 뭐 국익이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볼 때는 국익이 아니고 너의 의익. 그 사람들의 이익 또는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수출하면 뭐 된다. 또 성장지상주의 이런 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거든. 그 참여정부에선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정부 때 한미 FTA는 국익에 기초했던 것이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이제 재협상을 통해서 완성한 FTA는 완전히 미국 이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손해 보는 FTA는 안 된다. 쉼표 내가. 그럼 딱 되죠. 그렇네. 그 뭐야? 그래서 이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안 보는 내가 손해 안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러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손해 보는 게 분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찬성할 때 이제 이제 계급 얘기를 할게요. 참,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일단 C8 한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가 노동자를 위한 투표를 잘 안 해요.
농민도 농민을 투표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을 투표를 하면은 사실은 지금 한나라당의 경북 경남에 농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 FTA를 반대하는 게 맞죠. 근데 농민들 그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따져보지 않고 그냥 지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얘기한 1%가 진짜 손해보는 FTA는 안 된다? 내가. 우린 저는 손해볼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일 어떻게 생각해? FTA 되면? 아니 이게 효과가 뭐가 제일 걱정.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자동차밖에 없어요.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닦아놓고. 그거 말고는 다 내주는 거야. 근데 자동차 다 공장 미국 가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자동차 수출하려고 그러면 관세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세율 낮춰봐야 큰 효과도 없지. 그다음에 외국에서 만드는데 현지 공장에 다 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관세가 한 50% 무슨 의미가 있어. 정도를 미국 시장 안에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섬유 같은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섬유는 뭐 우리가 이제 이 관세율이 한 50몇 % 되는 걸 이제 낮춰주니까 섬유 수출이 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우리가 외환위기 지나면서 중국, 동남아 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나프타 때문에 멕시코에도 많이 이제 섬유 수입을 하니까 거기에 밀려갖고 수출을 못해요. 이미 고사된 상태야. 이거 관세 낮춰준다고 해서 수출이 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확실한 게 자동차 조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이 얻어가는 건 뭐가 있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다가 뭐 의료,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또 뭐 항공기, 전자정밀기계, 농업도 크죠. 서비스,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쇠고기 다 얻어가게 돼 있다고. 근데 금융 우리가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금융 서비스라는 건 이제 줄 준비됐어요? 아니 나부터 물어봐. 네. 나부터 의료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뭐 그 트위터 같은데 떠도는 얘기들. 그래서 그 FTA에 관해서 뭐 이런 이따위 얘기들 하면은 뭐 검찰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제가 써왔어요. 그게 쉽게 풀어선 독소주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안내 말씀. 그 유언비어에 대한 해명이군요. 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미 FTA 12개 독소조항 이거 근거 없다. 딱 잘랐어. 뭐 이거예요. 근거 없다 다. 근데 그 의료비에 관해서는 좀 나도 좀 알고 싶던데. 금융 서비스는 좀 궁금하고요. 예. 검찰이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맹장 수술 의료비가 900만 원이고 감기약은 10만 원이 된다거나.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국민들이 불안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마저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방침이 FTA 반대파 겁주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류재성 민변 사무처장.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한미 FTA에 대한 비판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과장돼 있나? 예, 약간 과장돼 있는 게 맞고. 근데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좀 조금 맹장 수술 비용이 뭐 얼마가 된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요? 그거는 미국의 맹장 수술 비용이니까요. 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우리가 미국식의 그런 뭐 이렇게 의료 제도를 갖는다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맹장 수술은 1,200만 원 맞고. 근데 이제 한국이 당장 그렇게 될 거다. 그건 아직 아닌데. 한 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제비를 결정할 때 지금은 의료보험을 하는 건보에서 이 약은 얼마다라고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미 FTA를 하게 되면은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위원회가 생겨요. 위원회. 그래서 위원회에서 약을 결정하니까 이게 얼마다를 막 결정하거든요. 그럼 미국의 약들에 대해서는 조금 높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제비가 이제 비싸지게 되면은 의료보험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약이 비싸지니까 재정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선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그건 주기 어렵고 왜냐면 미국 약제 회사랑 막 싸우는데 막 복잡하잖아요. 그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됩니까? 공무원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약사. 근데 뭐
우리를 지켜줄 사람들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미국 약이 비싸면 한국 약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그 약값을 지금 여기서 생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비싸질 거니까 미국 약의 그 어떤 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뭐 우리 것도 좀 비싼 거 쓰라고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그렇지. 지금도 사실 약값이 국내 카피약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맞아요. 리베이트 주고 하면서 사실 약값이 한 지금 2배 정도 부풀려져 있어요. 내 걱정은 건강 검사하는 왜 건강 건보에 있는 우리 왜 그 증 있잖아, 증. 예. 의료보험증.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외교부가 지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보건복지부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외교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외국 보험회사들도 뭐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회사라든지 뭐 외국계가 미국계가 얼마나 많아. 그 와가지고서 우리의 이 보험회사들의 보험 체계를 그냥 놔두겠냐 이거지 내 생각에는. 비용 계속 높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민간보험이 생기면 공보험이 어려워지는 게 우리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간보험이 얼마를 그러니까 공보험이 얼마를 해주면은 그 빈 걸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 과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은 공보험회사 주고 남는 거는 사보험회사 주는데 이 사보험이 커지면은 공보험이 쓸데없는 병원을 많이 가게 되니까 우리가 결국 무너지거든요. 공보험은 공적으로 해주는 것은 그러고 건강보험. 그게 건강보험이지. 사보험은 이제 그 이런 일반 보험사가 하는 의료보험. 약 비싸지고 그다음에 뭐 영리병원 이런 데서 하는 거. 영리병원도 지금 제주도에 몇 개 하게 돼 있거든요. 영리병원 늘어나고 약값 비싸지고 그다음에 사보험 늘어나면은 한 몇 년 지나면 진짜 이거는 모른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협정상으로는 뭐 이 제주도 같은 뭐 국제 뭐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뭐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만 허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온 거라든지 그동안 이렇게 막 그 재계에서 이렇게 떠들어온 영리병원 도입하자고 막 특히 삼성 쪽에서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면은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이 이제 논하는 거니까 또 그게 이건희 지분이 또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 특검 거치면서 그게 이제 거의 이건희 지분은 완전히 합법화돼 버렸고 연피 준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영리병원 돼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막 이 엄청 논하게 돼 있거든요. 만약 영리병원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지금은 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저런 거 봐라 뭐 저 잘 되지 않느냐 마냥. 그러면 저거 우리 그냥 일반 경제자유구역 아닌데도 풀자. 이런 식의 여론몰이를 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걸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정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 차단막을 쳐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렇게 우리한테 차단막을 잘 쳐줬어? 안 쳐줬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월담하고. 실제로 그리고 현 정부 초기에 뭐 영리병원 도입할 것처럼 막 떠들었었잖아요. 그때 촛불 집회하면서 겨우겨우 안 한다는 얘기 들은 건데 3, 4년쯤 있으면은 대통령 바뀌고 열어주는 거네. 우리 기억 안 나요. (24시간이) 황금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나는 꼽살이다. 그러면 금융 서비스는요. 금융 서비스. 그게 가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딴 거보다 이거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거 영어를 써야 되나? 영어 써. 이번에 한 번만 써. 한 번만. 조금 유학 갔다 온 티를 누나 조금 아까 내야 되겠네. 프리라이더도 썼잖아. B. 아니 보통 이제 FTA 같은 걸 하면 양국의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재계이죠. 재계 쪽에 민간 부문에서 이렇게 좀 뭐 대표들을 정해서 입장도 전달하고 서로 이제 국내에서 여론몰이도 하고 막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재계 이제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른바 이제 시티그룹 알죠? 뭐 이렇게 시티 유명하지.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 때도 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공적 자금도 엄청 받은 데죠. 여기에 이제 미국 의회 로비스트인 시티그룹의 수석 부회장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제 그 미국 재계 이제 회장에서 한 20일 아, 쓰겠다는 영어가 시티였습니까? 시티 그룹. 아니 근데 이 양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뭘 영어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그래.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 사람아? 하버드 나왔다. 죄송해요. 하버드 나왔다고 이 사람이. 아니 그 양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It is the best financial services chapter negotiated in a free trade agreement to date. 발음은 안 좋아. 다시 할까? 아, 나 긴장해서 지금. 동부 사투리가 좀 섞였어. 아이, 왜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그래요? 우리 다 알아들어. 아, 다시 할게, 다시. 이거 자르고. 자. 자르고 자기 혼자 편집하나? 여기 우리 시사돼지가 편집해줘야 편집이지. 살릴 거야. 편집해주세요. It is. 못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풀어서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FTA 체결된 그 어떤 FTA에 삽입된 금융 관련 이 조항들 중에 가장 최선이다. 이런 표현을 한국의 한미 FTA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인 거죠. 금융 쪽에서. 이 한마디로 이미 무슨 이야기냐면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미국 무역 협회 비슷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작성한 한미 FTA 이제 경제 효과 이렇게 분석한 그 내용도 보면 뭐 엄청 돈 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미국에서 뭐 금융 서비스 이거 해갖고 돈 벌 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엄청 번다. 그래서 미국 재계가 엄청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 그 한국의 이제 사실 교육 규모가 미국 입장에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노리는 게 중국하고 일본이거든. 근데 중국, 일본은 이제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이제 먼저 이제 기싸대기 맞겠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완전 호구죠. 완전 호구지. 글로벌 호구지. 글로벌 호구 좋아. 들어왔는데 막 금융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확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시티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쓴다. 아니, 그럴 때 그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미칠 피해. 그러니까 왜 미국이 왜 금융시장이었는데 자기들이 좋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에서 파는 뭐 이제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금융상품은 뭐냐면 하여튼 뭐 미국에 이제 서브프라임론 사태 부를 때도 파생 상품들이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돈 빌려주는데 좀 복잡하게 해서 이건 나중에 특집 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파생 상품이 도대체 어떤 거냐 좀 쉽게 파생 상품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모기지 대출이라고 그러죠. 그걸 빌려주면 그걸 이제 회수해서 다시 빌려주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빌려준 걸 해서 그 대출 채권을 뭐 일종의 담보로 해서 다른 데서 또 하여간 집을 살 돈을 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와리깡을 하는 거예요. 쉽다. 깡을 하는 거다. 파리 10대 한 나온 사람 입에서 와리깡 얘기 빚을 갖고 또 와리깡 하는 거거든. 알았어. 와리깡 얘기 아니야? 나도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써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이미 2008년에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들 지점을 통해서 파생 상품 거래를 일정하게 했어요. 했죠. 그래서 그때 이미 손실이 뭐 십몇 조 원 정도 이미 손실을 봤어. 그래가지고 그 돈을 번 건 그럼 뭐 어느 쪽이겠어요. 그 금융상품 갖다 판 미국 쪽이나 이런 쪽 이제 금융기관들이죠. 중소기업들이 뭐 난리가 나죠. 아이비라고 하는 투자은행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외에 이제 뭐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거래하는 상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십몇 조 원씩 우리가 손실을 났다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저는 진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 가계 우리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아까 우 박사님 표현했듯이 와리깡을 해서 쪼개서 이렇게 막 그 파생상품으로 판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하겠죠, 이제. 미국은 그거 잘하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건전성 감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까막눈이 무슨 감독을 지금까지 사실 보세요. 우리가 뭐 외환위기 이후로 카드 빚 사태 있었죠. 2003년에.
또 우리가 뭐 부동산 거품 막 잔뜩 불러일으키면서 가계부채 지금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늘어나 있죠. 가구당 8천만 원 계속 방치했잖아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괜찮다 했지만 지금 괜찮습니까 이거? 또 완전 다 영업정지 먹이고 뒤늦게. 그래. 아니 그래서 서민들 지금 피해 엄청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또 뒤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렇게 또 많이 드시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적이 그러니까 돼버렸지. 그런 고양이 떼죠. 고양이 떼 고양이. 도덕적 해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금융사고를 이렇게 쳐온 그 금융당국이 어떻게 믿겠냐고.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가계 대출 같은 것들을 사실은 뭐 와리깡 하는 방식으로 진짜 이렇게 막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막 헛뿌린단 말이에요. 묶어서 한번 팔고. 그러면 당장은 그게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진짜 이 부동산 자산이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처럼 진짜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2008년에 이렇게 미국처럼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주택 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미국처럼 뭐 파생 상품이 많지는 않지 않냐. 그거였거든. 우리 전문용어로 하면은 머리 나빠서 살았던 거야 그때. 수학을 잘 못하니까 그 어려운 거 못해서. 근데 지금 어쨌거나 그걸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어올 소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오히려 더 막아야 되는 파생 상품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열어놓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금융들이 들어와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 할 수도 있잖아 미국 금융이 좀 건전하게. 왜 안 하겠어요? 아유 돈 되는데. 돈 되는데. 와리깡 하면 바로 돈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생각보다 순진하시네. 아, 순진해. 와리깡 30% 찍어놔도 그렇습니다. 현금 들고선 톡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톡 가는 건 우리가 잘 막을 수 있냐. 못 막을 거라 이거죠. 그렇지. 론스타 그렇게 당한 것도. 론스타만 해도 조금 건전한 친구들인데요. IB에 진짜 본진들, 그러니까 투자은행 들어오면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은행들은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망했고 벌써. 리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 근데 우리나라 금융계도 말 재밌게 하는 게요. 한국의 리만은 이명박 강만수라는 거 아니에요. 리만 브라더스. 그래서 우리의 리만은 망하지 않았다고. 아니 근데 미국 지금 회사들은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투자은행처럼 돼 있어요. 리만 브라더스처럼.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니 뭐 메릴린치니 우리가 뭐 시티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익히하는 금융기관들은 다 그렇게 돼 있죠. 강만수 지금 사는 금융지주 회장 아닙니까? 네, 지가 뭘 했다고. 네, 근데 그분이 이 소마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두 분이 그렇게 우정이 목사님 아들이라 정말 뭐 그거는 확실하게 뭐 어느 교회에서 누가 만나고 이거는 또 우리 시사들이 그렇죠.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하잖아요. 뭐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 여기? 아유, 저 다닙니다. 저도 제가 그 교회를 1년간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요. 왜? 저 결혼하려고. 근데 결국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석훈 씨 부인 되실 분이 지금은 이제 부인이지만 아내가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사귄 분. 사귄 사람? 큰일 나 이거 접근하는데. 미경이. 영순이? 이따 치고. 김미화. 그래서 저도 근데 왜 이래저래 10년 다닌 것 같은데, 소망교회 1년 다니고. 숙자? 재미없어. 근데. 누님 개그맨 맞아? 코미디 끄는 지 오래돼서 그래. 그래서. 희극인이었다가, 이전부 들어서 비극인이 됐어, 지금. 그래서. 근데 강만수 우리 형님이 뭐 했냐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우리 대통령 각하는 주차장 봉사를 했어요. 주차 서비스. 제가 그때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 강만수 형님은 뭐냐면 소망교회 2층 있거든요. 2층에서 예배 때 헌금 걷는 거. 그분이 보통 장로님들이 쭉 뒤에 쓰셔가지고. 장로님들은 안 하죠. 그건. 아니 그걸 해야 그리고 나서 장로가 되는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하고. 그래서 참 어울리는 그 봉사를 하셨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렇군요. 계속 길을 관리하는 사람과 삥땅 치는 사람. 그렇군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 파생 상품 얘기하다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ISD 그 부분만 어떻게 좀 재협상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비준에 반대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ISD하고 별개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소 조항만 너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제 사실 독소 조항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게 뭐 부풀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자체가 뭐 그 과정도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지만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추진하는 자체가 영민님 웃어서 나 못. 아니, 그게 뭐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직 인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추진하면서 이미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미 왔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아니, 낙장불입 아니야, 낙장불입. 문제는 여기서 나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김진표라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엑스맨이야, 이 양반. 지금 뭐 오늘 뭐 난리 났더만,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화가 났더만.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동아일보에다 대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 강경파 지지자들한테 떠밀려서 쇼하는 거라고.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제가 볼 때요, 이게 관료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세금 쪽만 전공했던 양반이거든요. 조세 파트. 네, 조세 쪽만 해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재경부 장관 하기 전까지는 경제 전반에 대한 경험이 사실 잘 없어요, 이 양반이. 그래도 재경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리고. 나 근데 그 양반이 제 상사였던 적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모셨구나? 네, 좀 몇 달 모셨는데 제가 그 총리실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요? 나 이러면 일 못하겠다. 어떤 식인데? 경제를 모든 걸 제가 다 잘 알지는 않는데요. 제가 아는 분야는 제가 훨씬 잘 알아요, 그분보다. 박사잖아, 박사. 깡 부분을 잘 하시는 거 같나?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하여간 근데.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진짜 사실은. FTA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볼 때 모르는 것 같은데. 막 자기 당 안에 뭐 의원들이 잘 모르고 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진표 형님이 뭐 어땠어요? 구체적으로 좀 업무하다가 빈정상한 거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얘기하면 미안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때 점심에 식사하러 나갔는데 돈을 뭐 안 낸다든지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 그런 비리 우리 좋아. 나 여기 쉬러 온 거니까. 당신 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라고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총리실이 원래 국무조정실장 할 때구나. 예. 좀 쉬러 오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쉬는데 내가 옆에서 보면 너무 쉬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했어? 얘기해봐. 아니 나도 이게 결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막 일을 하면 회의가 막 생겨나고 막 이제 신문 기자들이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살 해라는 거예요,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막. 그러니까 결제 안 해주는 거예요. 살살 하라고 말을 하지. 그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분은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양반이 해왔던 일을 쭉 보면요, 완전히 늘 개혁하고 반대되는 방향이야. 이 양반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초대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거든요.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 내놓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 뭐 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라. 그거 빨갱이라고 그랬죠, 그거. 그거 하면서, 이거 요구하면 사회주의자다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당시에 분양원가 공개를 90%가 지지를 했거든요. 그럼 90% 국민들이 그럼 사회주의자야? 또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사실은 이게 부동산 아파트 값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걸 거부를 했다고요. 근데 아파트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거 공개하려고 그러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잖아. 뭐 민간에서 하는 그 아파트 공개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 주택공사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집을 지어왔으니까 그게 분양원가는 얼마든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공개할 수 있었지. 그거 하라는 거였어요. SH 거는. 저기 우리 김진표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 거기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얼마 전에는 KBS 수신료 인상을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올렸지. 원내대표라는 게 그러니까 인상료 합의를 해줬다고. 합의의 달인이야, 내가 볼 때 이 양반이. 그리고 왜 민주당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합의를 그 양반은 밀실 합의를 맨날 해요. 합의해도 괜찮은데 좀 알게 하지. KBS 블랙리스트 내가 트위터에다가 내 하소연 썼다가 KBS에서 과잉으로 뭐 고소라고 이랬던 게 뭐냐면 수신료 인상하는데 내가 방해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블랙리스트 아니 내가 거기다 블랙리스트가 있다라고 쓴 게 아니고 뭐 김미화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임원회 왔다 갔다 결정사항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그 젊은 PD들이 블랙리스트라는 걸 본 적 있냐 니네 있냐 거기 그랬는데 그걸 막 갑자기 그날로 밤에
근데 우리 예능 PD한테 2번 전화가 왔었어요. 낮에. 그때가 아니 이게 고소할 일이 아니다. 그냥 우리 그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무슨 고소까지 하냐. 고소를 했다는 거야 이미 5시쯤에. 그리고 9시 뉴스에서 막 MBC 라디오 내가 라디오 끝나고 내려오는데 여자 기자가 갑자기 그 밤에 불을 탁 켜더니 범죄자한테 촥 켜는 것 같이 불을 촥 켜더니 지금 하실 말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어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마이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갑자기 불이 켜지고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막 그러니까 완전 뭐 그때 여왕벌한테 붙이면 안 되죠. 완전 무슨 범죄자 같이 그게 바로 KBS가 수신료 인상하는데 어떤 지장을 주는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다가 도청 자승자박을 했지. 아니 진짜 웃기다. 아니 근데 우리 진표 형님이 또 교회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교회 전문이야. 이제 우리 진표 형님이 황우여 이렇게 같은 목사님 밑에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수원 중앙 침례교회. 이것도 수원. 수원 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분 지금은 딴 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김장원 목사라는 분이 이분이 아주 대표적인 침례주의자예요. 왜냐 그 양반한테 내가 잘렸거든. 극동방송 사장이잖아. 그러면 김용민 씨는 반미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미국 좋아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나도 반미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맛이 없어서 무미. 그리고 하버드에서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고맙게 생각을 하지. 이제 진짜 침이 맞아요. 이 양반은. 돈 많이 냈어요. 아니 미국을 돈은 내고 다녔구나. 미국 정치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미국을 미워할 이유는 없지 사실은. 자 그런데 하여간 이 친미주의자예요 이분이 확실한. 얼마나 친미면 친미야. 대단한 친미주의자고 뭐 미국의 네오콘과도 굉장히 연관돼 있고 얼마 전에 부시가 와서 간증 집회했잖아. 우리 장환이 형님이 부른 거야. 그것도 부시 집회 이름이 뭐냐면 평화 집회였어. 아니 전쟁을 일으킨 부시 형님이 평화하고 두드러기 달려 그래. 아니 그때 하여간 그런데 그 교회의 장로가 바로 진표 형님이에요. 진표 형님이고 그 교회의 성가대원이 남경필 집사, 그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아니 그냥 남경필 의원은 성가 대원이에요? 성가 대장도 아니고? 대원. 성가대. 아니 성가대 대장도 아니고 지금? 왜 대장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밥 사는 거 말고는 아니 그리고 진표 형님 그 책을 보면요, 그 양반이 뭐 자기 자서전 비슷하긴 했는데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언제 형님으로 모셨어? 조금 전부터. 이 양반이 이러니까 이분이 못 들은 거야. 이 양반이 그 자기 책에다가 나 말할래 그래도 자기 책에다가 그래서 참여정부 초기에 이제 노무현 정부한테 이게 우리가 친미를 해야 된다. 이 미국이 이 반미하는 나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30-40개 나라를 아작을 냈는지 자기가 다 설명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친미를 유도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그냥 쓰거든요. 이런 양반이 지금 여기 민주당의 원내 대표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겠어요. 그 사람도 다 투표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사실은 부동산 정책 실패해갖고 집값이 뛰었다고요. 또 그 양반 때 그 등록금이 팍팍 뛰었잖아요. 또. 등록금도 그 양반이 분당에 학원 넣자고 한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교육부 장관. 말 좀 끝내자고. 근데 하여튼 그러고도 자기 책에 또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의 몰락을 갖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자기가 그다 그 정권이면서 아니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몰라. IQ가 낮아 보이지는 않는데. 유체 이탈이 또 그분에게도 이제. 아니, IQ가 너무 높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 나 진짜 이러다 버럭대인 되겠어. 어찌됐건, 이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 아니면 착해지거나. 아니,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내가 한 10년, 20년 또는 100년, 200년 뒤에 내가 이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잘 못 모셔봤어요. 앞으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네요. 곧 나오겠죠. 나와야지. 정봉주? 아까 끈 떨어졌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청소이나 나가라. 그래서 어찌됐건 뭐 신금융상품 문제, 부동산, 서울시 버스 뭐 저 공영제 문제 이거는 왜 FTA랑 무슨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 대통령께서 시장님 하실 때 서울시를 그러니까 공영제라는 걸 버스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노선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 손해 보는 거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 주거든요. 그게 매년 4천억 정도 손해를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은 시장 하실 때 사실은 자기가 흑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공영제 때문에 이제 적자가 나는 거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공영제로 가면 적자가 더 늘 텐데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미국 회사 입장으로 보면은 한국 정부가 민간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미국 기업인들 들어와서 버스 운행도 좀 하고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중공영제라는 게 있어서 시에서 돈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공영제로 가서 이제 버스 요금을 줄이는 게 갈 길인데 이거는 여기 유보나 어떤 거에 전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버스 중공영제 혹은 뭐 공영제에 대해서는 FT 손대지 말아라고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들어가는 그러면 거지. 이제 아니 들어갈지도 않는 놈이 자기가 버스를 서울에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나는 부당하다라고 IS도 걸면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준공영제가 사라지고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버스값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아하. 그렇지. 우리 버스비가 당장 올라가네. 네, 이건 문제네 진짜. 근데 그게 외교부가 다 자기가 알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때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서 얄미워서 그 얘기 안 해줬거든요. 알고 있을 때. 아니, 그러면 빅엿을 먹으라고. 사람이지. 아니, 근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우리 급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의료 뭐 환경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저 아저씨는 그때 10분밖에 안 줘. 어디 가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버스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을 좀 이용을 해야 돼. 학자들조차도 저렇게 얄밉게 생각을 하면서 정책 이거 문제 있는 걸 얘기를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말이야. 나는 써두고 갔는데 시간이 없었다 진짜로. 열 몇 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3개만 얘기하고 가라 그래가지고서 급한 거 몇 개 얘기하고 그게 오세훈 시장이 아니죠. 정부 내에서 국회에서 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져보면은 서울시든 이렇게 사실은 보조금이 들어가거나 지원하고 있는 중공영제 같은 게 많을 거라고요. 이제 조금 더 좀 경전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만약에 뭐 거제나 이런 거제도 아니라 거제 의정부하고 용인. 용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노무현 계신데 거기 부산 옆에 김해 이런데 김해 경전철 분명히 이거는 적자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중앙정부든 누구든 들어서 경전철 보조를 해줄 텐데. 여기 또 돈 받는 또 사람들 있잖아요. 여긴도 마찬가지죠. 거기 외국 업체가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충 우리 까자, 와리깡하자, 퉁치자 그러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한미 FTA 때는 그렇게 퉁치자 그러면은 퉁이 안 되는 거야. 바로 ISD 가는 거죠. 바로.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를테면은 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모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소송 그냥 걸면 그냥 걸리는 뭔가 거네. 경전철 등에 대해서는 ISD 안 간다라고 써야 되는데 안 써놓은 게 맞을 거라 이거야 지금 뒤져보면은. 뒤져봤었어야지 대기. 아니 뒤져보면은 경전철이나 용인 그런지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나 서울 사니까 서울 문제는 아는데 용인 경전철이 어쩐지 내 2년 들어 어떻게 알아요? 용인에 사는데 날마다 시험 운행만 하던데 뭐 개통은 안 되고. 아직은 뭐 개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보를 해놓은 게 금강 뭐 안전 환경 또 하나 뭔가요? 부동산 정책이고. 난 금강 이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뭐 갑자기 왜 금강 얘기를 안 하고 했더니 발음이 금강. 건강. 그래서요. 말을 못하겠잖아요. 아니. 충격받았다 드디어. 아니 싸긴 세다. 그러니까 그 4가지만 있는데 이 4가지에서 사실 제외되는 건데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게 되게 많거든. 걱정이 많이 되죠 사실.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의 폐해라고 하는데요. 10년, 20년이면 사회가 변해서 모르는 영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된다라고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20년 후를 지금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예측을 하냐 말이야. 거기에 어떤 직종이 새로 생길지 또는 아니, 무엇이 새로 나올지 모르는 거야. 용인시의 경전차 문제는 노무현 시절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알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FTA를 지금 추진하려는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난 그게 알고 싶은데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싸게 얘기하면요. G20으로 작년에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잖아요. 청사철옹 나오고 그래서 올해 그 리턴 매치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G20을 그 1년 후에 한 번 더 가니까 그날 폼내기 위해서 11월 4일까지 이걸 통과시키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뭐라 그러니까 그럼 10월 30일까지 통과시켜라. 그래서 G20 때 오바마 만날 때 선물용으로 지금 준비돼서 우리가 지금 밤새고 이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아무렴 또 한 나라의 대통령 되시는 분이 그 폼내기 위해서 또 그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최종 재협상을 언제 했냐면 그 왜 연평도 포국 사건 때문에 막 우리 해역에 미군 군함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최종 재협상을 했거든요. 아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얻어냈겠냐고 실제로. 아주 큰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저 배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또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염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어. 구한말에 포함 외교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 셔머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부터 보내놓고 이제 식민주의 시절에 군대부터 보내놓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개국하라, 뭐 협약 맺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의 뭐 사건 아니라 할지라도 느낌이 미군 항공모함이 딱 들어와 있는데 완전히 포함 외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허장강 선생님이 그랬었는데. 허장강 선생님. 옥마다 한강에 지금 흉내 좀 내. 시사돼지. 옥마다. 허장강 선생이 허준호 씨 아버지라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몰라 그 세대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 아는 거 진짜 많네. 배만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 사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야. 사람들이 말이야. 지금 나이 차이가 나랑 얼마나 된다고 지금 허장강 선생을 모르는 척 얘기를 하면. 아니, 누님, 누님이 그 개그 콘테스트 나오셨을 때,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랬어요. 83년도. 네, 그러니까 3학년이네. 초3이었어? 네, 그때? 초3이었어요. 네. 오 박사는? 저는 대학생. 대학생? 83년도. 고등학생이죠. 어? 고등학생이죠, 그때. 고등학생. 아, 별 차이도 없네. 별 차이 없어. 네. 나랑 몇 살 차이 아니야. 네. 난 누님 이렇게 왜 일자 눈썹 붙이고 나온 그. 그래, 그게 86년도야. 그게 뭔데요? 쓰리랑 부부. 86년이야. 88년이었어. 그거 할 86년부터 시작해서 88년도, 92년도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땡이들하고 내가 허장강도 모르는 내가 이제 더러운 세상에 얼마나 존경했냐면은 아니 많이 사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오시면은 캐롤 테이블 샀어요. 캐롤 테이블. 캐롤 테이블 샀는데 테이프도 있고 기억날 것 같아. 테이프도 있고 이게 돌아가는 LP도 있고. 난 그런데 그때 그 노래 중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 이런 기가 막힌 코미디가 뭐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짬뽕 안 돼, 짜장 안 돼. 나 기억난다, 기억난다. 울면 안 돼, 짬뽕 안 돼, 짜장 안 돼, 물만두 안 돼, 주방장이 노는 날이야. 우리 개그가 그렇게 원초적이야. 그래도 빵빵 터졌다고. 지영 누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예. 지시 아줌마. 지영이 아니고 지영옥이라고. 우리 방세바들을 방패할 때 하는 아줌마. 지시 아줌마. 심지어는 행국이 잘 살고 있어. 아직도요? 개? 아직도? 개. 개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궁금했었어요. 잘 살고 있어. 왜냐하면 대대손손을 이어서. 왜냐하면 개들이 다 그 쓰리랑 부부 할 때 한 100마리 넘게 바뀌었을 거예요. 어느 날은 변견이었었거든, 다. 애들 그냥 여기다가 테이프만 붙이면 애들이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녹화할 때 똥은 안 쌌어요? 아우.
소변 보고 똥 싸고 애들이 긴장해가지고 나보다 더 긴장했다니까 애들이. 근데 스튜디오에서 막 불 들어오고 불 들어오고 막 사람들 박수 치고 막 와 웃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그 세트장에서 세트 하시는 분들이 오며 가며 발로 차가지고 아이고. 애들이 많이 쫄아 있었지. 쫄지 말아야 되는데. 쫄지 마야 돼. 걔들이 쫄았었어요. 그래서 대대손손 변견들은 쭉 이어오잖아. 우리 동네 어느 날 있잖아 우리가. 진돗개라고 옆집에서 얻었는데 진돗개 플러스 약간 반이 섞인 거야. 보니까 믹스야. 진도형. 근데 진도형이지. 어느 날 동네에 보니까 전부 우리 집 개하고 다 얼굴이 똑같은 애들이 집집마다 다 있어. 그래서 저녁에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개장에서 개가 풀렸는 줄 알고 끈을 잡아가지고 대문 앞에서 막 꼬리를 치더라고. 그래서 개 끈을 딱 잡아가지고 목줄을 잡아가지고 애를 이렇게 우리 집 개장 있는 데로 데려왔는데 남의 집 개. 아니 개가 한 마리가 더 있어. 그러니까 걔는 딴 집애야. 그런 식으로. 얼굴이 다 주인 맞아. 얼굴이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찌됐건 하여튼 쓰리랑 부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은 11월 달로 미뤄졌어요? 11월 말. 11월 말로? 24일. 예. 24일로. 예. 이거 통과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내가 큰일 났어요. 왜? 저는 11월 4일 날 통과되면은 그때 하려고 책을 이제 급하게 쓴다 출판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있는데. 지금. 지금 나라 걱정을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책이 걱정. 지금 이게 이제 언제 방송될지 따라서 얘기하는 수위가 지금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 근래에 나와요, 또.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그만두는 절차가 한미 FTA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으로, 한국이 결정을 하고, 어느 한쪽이 결정을 하면은 180일 이후에 자연 종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0일이 지나면은 뭐 그 전에 이제 중간 문제들 다 해소할 거고. 그게 무슨 소리죠? 절차상에 그가 쉽게 풀어주면은 만약에 24일 언제로부터? 그러니까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발효가 되면은 발효된 다음부터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60일인가 해서 발효가 되니까 발효는 되는데.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하려면은. 없앨 수 있는 절차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비준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뒤집어버리는 그런 기간이 180일. 네, 폐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쪽 정부에서 하면 되고요. 다만, 중간에 그 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줘야 되는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각하가 그러니까 수 있겠어요? 총선에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의지가 증거가 중요한 거지, 증거가. 그러니까 총선에 한 3분의 2 정도로 확 이기면은 그때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대선 때 대통령을 바꿔서 그럼 180일을 맞추려면 총선 안에 이 180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고. 하여간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기면 돼요. 그럼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럼 다시 WTO라는 일반 규정 내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줄 거냐 이거지. 만약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야? 재협상은 양쪽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폐기는 어느 한쪽이 결정을 하면은 180일 경과만 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FTA 우리 안 해. 그래 버리면은 그냥 나가리.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통상 당국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큰 FTA를 하고 나서 이걸 폐기해버리면, 그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FTA를 할 수 있겠냐. 그거 FTA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쉬운데. 그쪽이 이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우 박사님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미 FTA가 너무 이게 지금 큰 사안인데, 너무. 불공정하게 협정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서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폐기 후 재협상인 거죠. 근데 이쪽 정부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정권이 바뀔 정도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폐기시키고 재협상 하겠다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까 말 거냐. 근데 이런 정치적 변화가 큰 거니까 그거는 다른 무엇보다 대통령이 바뀌거나 집권당이 바뀌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인용될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네. 그리고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나프타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멀로니라는 수상이 있을 때 추진을 했어요. 아, 호주. 네. 근데 이게 캐나다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아갖고 그 추진하고 나서 그 집권당이 완전히 그 다음 선거에서 팍 깨져 버렸어요. 멕시코도 그랬죠. 네. 아, 캐나다 얘기예요? 네네, 아. 캐나다가. 네. 그래서 93년에 그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제 재협상을 추진했죠. 근데 이제 뭐 재협상까지는 안 가고 이제 추가 협상 2건을 했어요. 재협상 그런 식으로 이제 갔죠. 가긴 갔는데 물론 그래서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정치적으로 지금 그 한미 FTA 추진하는 쪽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건 정치 세력이 잡아서 결국 이제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저는 폐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재협상을 추진하는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점점 두 박사님의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서 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마음이 제 생각에 이런 거 커지겠네요. 폐기가 맞는데 시간이 한 3, 4년 지나면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기구가 생기고 이미 관련이 많으니까 재협상밖에 없고 시작한 지 1년 내에는 사실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하고 다시 WTO 내로 들어가면은 WTO에서는 또 그거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무역 보복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을 이명박이 당할지도 몰라요. 그럼 구절한 문제고. 그치. 그 새로 생긴 정권이 이를테면 3분의 2 정도면은 헌법을 만들 수준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권이 나는 이거 공약으로 해서 된 거다라고 할 때는 폐기시키고 재협상 뭐 폐기시키고 뭐 다른 식으로 하더라도 규정상의 문제는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WTO로 다시 들어간 거니까 큰일 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WTO 똑같이 우리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가면 되는 거죠. 아, 정치 보복 당하면 그거 큰일인데? 정치 보복을 누가 당해요? 미국이 우리에다가 얘기해. 아니 근데 이명박 한나라당은 좀 당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네가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참여정부에서부터 잘못이 시작된 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그 왜 똑바로 살펴보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왜 못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지 국회의원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뭐냐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이 비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 막는 게 짜죠. 막는 게 중요한데 막는 데 있어서 지금 키가 뭐냐면 민주당 안에서 김진표 같은 엑스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김진표, 강동균 두 사람만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들인데 이 양반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민주당 안에서 이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내 보수파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근데 뭐 보수파라기보다는 관료 독재파야 이분들은. 그래서 이 관료 독재파들이 막 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전체 민주당 당론은 한미 FTA 기본적으로 반대다. 비준 안 한다라는 게 당론인데 그럼 자기가 들러가서 합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른바 뭐 동아일보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오히려 강경파들 욕하고 있고 이런 식의 이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만 좀 제대로 힘 못 쓰게 하고 오히려 정말 제대로 이렇게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적어도 야권 지지자들의 그런 그 요청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의 힘이 얼마나 커지고 감시가 얼마나 매서워졌는데 월가 시를 못 보셨나요? 아니 그래서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래서 트위터에 오늘 아침에 저 김진표 민주당에서 공천 주지 마라. 여기 김 장로님을 왜?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을 좀 벌면은 이게 폐기할 건지 아니면은 일부를 재협상할 건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국민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을 국민 투표처럼 생각해서 양쪽 다 걸고 해보자. 그런 논의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굳이 한나라당에 지금 이때 하려고 했던 거는 G20 때 선물로 갖고 가려고 했으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라당도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못 갖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살살 뒤쪽으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거 찾느냐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나 진짜 웃겼던 게요. 나 ISD가 이상득 약자라면서요. 아니 근데 이상득 의원이 외통위에서 막 통과시키자고 했던 그날 밤도 막았거든요. 그때 ISD가 직위하는데 그거 막는 거 보니까 나 그때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생각했어요. 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ISD가 그거 하자고 이상득이 가자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지휘하는데도 막았으니. 어쨌든 오늘 한미 FTA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자들뿐만 아니고 난 언론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내 친구 마이클 잭슨도 언론을 향해서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제대로 서라 언론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넌 언론이 아니야.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난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 우리 어떻게 끝마칠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하지 뭐. 예. 예. 오늘 뭐 얘기 나눠봤는데 아주 유익한 얘기들 많이 있었고 뭐 여든 야든 우리가 구별 없이 정말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얘기를 하셨고 아주 뭐 오늘 내용 알찼습니다. 예? 예? 알차게를 할 수 있는데 방송 나가나요 이거? 안 졸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괜찮았어. 어떻게 우리 편집해야 되는 전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김용민 씨 재밌었죠. 예. 몰라 나 이번에 못 나가면 진짜 좌절할 거야.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2번 못 나간 것 중에 한 번은 본인들이 내지 말자고 했던 거고 한 번은 김종수가 내지 말자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이거 방송 나가면 만약에 내가 CBS를 관두게 되면 나는 꼽살이다 때문인 줄 아세요.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 예. 저 같은 쓰레기나. 당신들이 오라 그래 놓고 이렇게 누나를 책임 안 져줄 거야? 저 아니고요. 몰라. 난 진표 형님이 별로 안 좋더라고. 옛날부터 안 좋아했어. 노래나 하지 왜 그 양반 왜 정치를 해가? 누구? 김진표. 드라이버도 하잖아요 요즘. 차 운전하대. 노래 가수예요? 김진표 씨가? 팬얘기 팬얘기. 아니 근데 요즘 차도 몰아요. 드라이버도. 아니 오늘 트위터 보니까 진표 형님은 준표 형님 옆에 가 있어야 돼. 홍준표. 아니 우리도 준표 형은 또 FTA 반대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특히 ISD는 강력 반대론자였어요. 아니 이게 정권만 바뀌면 이렇게 양반들 헷가닥 하나봐. 대표되면 그래요. 대표되면. 그냥 가수는 노래나 해라. 자 이렇게 해서 끝. 박수 한번 주세요.